모두 안녕, 잘 지냈나요? 4학년 여러분, 수학나라에 온 것을 환영해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산식에서 규칙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계산식이라고 하면 덧셈식, 뺄셈식, 그리고 중요한 곱셈식, 나눗셈식까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이번 시간이 바로 이 곱셈식과 나눗셈식에서 규칙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식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요. 곱셈식을 준비했어요. 20 곱하기 10은 200, 20 곱하기 20은 400, 20 곱하기 30은 600. 그러면 곱해지는 수는 20으로 모두 같죠? 곱하는 수는 10, 20, 30으로 10씩 커지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 제일 먼저 20 곱하기 10이 200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20 곱하기 20은 계산의 결과가 200만큼 커져야겠죠. 그래서 400이에요. 20 곱하기 30은 20 곱하기 20보다 20 곱하기 10만큼이 늘어나는 거니까 400보다 200 큰 수로 60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을 표현할 때는 곱해지는 수가 같고 곱하는 수가 10씩 커지면 이때 계산의 결과는 곱해지는 수의 10을 곱한 것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또 이런 경우도 볼게요. 20 곱하기 10은 200이에요. 30 곱하기 10은 300이고 40 곱하기 10은 400이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곱해지는 수가 20, 30, 40, 10씩 커지죠. 곱하는 수는 10으로 모두 같고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즉 계산의 결과는 200부터 시작하여 100씩 커지는 규칙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곱해지는 수가 10씩 커지고 곱하는 수가 10으로 같으면 계산의 결과는 100씩 커지는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곱셈식을 써보고 여러분이 규칙을 발견해 주면 되죠. 또 다른 곱셈식도 준비했어요. 확인해 볼까요? 1 곱하기 1은 1, 11 곱하기 11은 121, 111 곱하기 111은 12,321, 1111 곱하기 1111은 123만 4,321. 사실 곱셈식에서 규칙을 찾을 때에는 이렇게 큰 수가 나왔을 때 읽어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수의 배열이 중요해요. 1 곱하기 1은 1이죠. 11 곱하기 11은 1, 2, 1 이렇게 수 배열이 이루어지고 111 곱하기 111은 1, 2, 3, 2, 1 수의 배열이고 또 1을 4개 써서 표현한 1111 곱하기 1111은 1, 2, 3, 4, 3, 2, 1 이렇게 수의 배열로 계산값이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 그 규칙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1이 한 개씩 늘어나는 수를 2번 곱하고 있죠. 1 한 개, 1 한 개를 곱하고 1 두 개짜리, 1 두 개짜리를 곱하고 1 세 개짜리, 1 세 개짜리를 곱하고 자, 그 다음 곱한 계산의 결과는 첫째는 1, 둘째는 121, 셋째는 12,321, 넷째는 123만 4,321. 즉, 단계가 올라갈수록 자릿수가 한 자리, 세 자리, 다섯 자리, 일곱 자리 자릿수가 2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오는 숫자는 어때요? 1단계면은 1, 2단계면은 어때요? 11, 11, 1이 2개짜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의 결과의 가운데는 2가 오는 거예요. 111 곱하기 111, 요 3단계는요. 1이 3개 있는 두 수를 곱했죠. 계산의 결과에 가운데 오는 수는 3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오는 숫자는 그 단계의 숫자에 해당되는구나. 또 곱한 결과를 볼게요. 곱한 결과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접으면 같은 수가 만나요. 1, 2, 3, 4, 3, 2, 1. 가운데를 중심으로 접으면 같은 수가 만나죠. 또 곱한 계산의 결과는 가운데 수가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1, 4개짜리, 1, 4개짜리를 곱했을 때
1, 2, 3, 4, 3, 2, 1 이렇게 수의 배열로 곱한 값이 주어진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1 5개짜리 11,111 곱하기 11,111은요. 그럼 자릿수는 7자리에서 2자리가 늘어나서 9자리 수가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오는 수는 뭐가 될까요? 1 5개짜리 1 5개짜리 5단계에 해당되는 곱셈이니까 가운데 계산 결과에는 5가 올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4, 3, 2, 1 이렇게 수의 배열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계산의 결과가 1, 2, 3, 4, 5, 6, 7, 6, 5, 4, 3, 2, 1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이거는 어떤 두 수를 곱한 걸까요? 계산의 결과의 가운데 수가 7이니까 이건 7단계예요. 7단계라고 하는 건 1, 7개짜리 곱하기 1, 7개짜리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111만 1111 곱하기 111만 1111 요것이 바로 이렇게 7이 가운데 오는 수의 배열로 계산의 결과가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곱셈식에서 규칙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나눗셈식에서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나누기 2는 50, 200 나누기 2는 100, 300 나누기 2는 150, 400 나누기 2는 200.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나누는 수는 2로 모두 같아요.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가 100부터 100씩 커지고 있죠. 그럼 100을 2로 나눈 것이 50이니까 계산의 결과, 즉 나눗셈의 몫은 50씩 커지겠네요. 50, 100, 150, 200 이렇게 말입니다. 나누어지는 수가 100씩 커지고 나누는 수가 같으면 계산의 결과가 50씩 커짐을 알 수 있어요. 또 400 나누기 10은 40과 같죠. 400 나누기 20은 20과 같고 400 나누기 40은 10과 같아요. 나누어지는 수가 400으로 같고 나누는 수가 10에서 20으로 2배가 되면 계산의 결과는 반이 된다. 400 나누기 10은 40이고 400 나누기 20은 20이 되니까요. 또 400 나누기 20과 400 나누기 40을 비교해 볼까요? 나누어지는 수는 400으로 같은데 나누는 수가 20에서 40으로 2배가 됐죠? 그러니까 그 몫은 20에서 10으로 그 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눗셈식에서 이런 규칙을 발견해 주는 거죠. 그럼 400 나누기 10은 40과 같다. 400 나누기 20은 20과 같다. 400 나누기 40은 10과 같다. 규칙을 하나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어지는 수가 같고 나누는 수가 2배, 4배가 되면 계산의 결과는 2분의 1, 4분의 1이 됩니다. 말해볼 수 있겠어요? 이번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나눗셈식 하나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수가 있어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로 이루어진 수. 이것을 9로 나누면 그 몫은요. 1234만 5679예요. 2억 2222만 2222, 즉 2가 9개로 이루어진 수를 18로 나누면 1, 2, 3, 4, 5, 6, 7, 9 숫자의 배열로 그 몫이 표현됩니다. 1234만 5679가 되는 거죠. 3억 3333만 3333, 3 9개로 이루어진 수를 27로 나눠도 1234만 5679가 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나누어지는 수를 2배, 3배, 나누는 수를 2배, 3배, 9, 18, 27이니까요. 이런 경우 그 몫은 항상 같습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각각 2배, 3배가 되면 그 몫은 모두 같더라. 이런 규칙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누는 수가 54예요. 어떤 나눗셈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9로 나눴는데 54로 나눈다 몇 배가 됐나요? 6배. 그렇다면 1억 1111만 1111의 6배, 즉 6, 9개로 이루어진 수를 54로 나누면 역시 그 몫은 1234만 5679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눗셈식에서 규칙을 발견하여
그 다음번에 오는 나눗셈식까지 확인해낼 수 있답니다. 곱셈식과 나눗셈식이 섞여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규칙을 찾아볼 수 있어요. 20 곱하기 10 나누기 10은 20과 같고 40 곱하기 10 나누기 20은 20과 같고 60 곱하기 10 나누기 30은 20과 같더라. 계산의 결과가 20으로 모두 같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20 곱하기 10은 200이니까 결국 200 나누기 10은 20과 같고 40 곱하기 10이 400이니까 400 나누기 20은 20과 같고 60 곱하기 10이 600과 같으니까 600 나누기 30은 20과 같구나. 그렇담 나누어지는 수가 200에서 400으로 2배가 되고 200에서 600으로 3배가 된다. 나누는 수는 10에서 20으로 2배가 되고 또 10에서 30으로 3배가 된다. 그렇다면 나누어지는 수가 2배, 3배 되고 나누는 수도 2배, 3배 되면 그 몫은 같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이었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규칙을 발견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고 재밌는 규칙이 정말 많네요. 이번 시간 곱셈식과 나눗셈식에서 규칙을 발견해봤어요. 곱셈식에서 규칙을 발견할 때는 곱해지는 수와 곱하는 수, 그리고 두 수의 곱, 이 세 수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나눗셈에서 규칙을 찾을 때는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그리고 그 목, 이 세 수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찾아서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친구들 모두 수고 많았어요. 안녕!